병장이 수초 작업을 하다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그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용현 사단장이 이거를 오이로운 죽음으로 둔갑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최상병 사건도 김용현 씨가 중간에서 관여를 했다고 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원식이라고 합니다.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중장관은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생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충암파와 일명 용현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용현 씨는 어땠어요? 군 생활할 때? 10년 선배니까요. 김용현 씨는 제가 김용현 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7사단 명예로운, 오이로운 죽음 사건,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뭐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많이 잊혀졌을 건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101연대장인 이상훈 전 대령은 1년 6개월 징역까지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이게 그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제 그게 2011년도 8월 달에 이제 그 병장이 수초 작업을 하다가 한강 일대 수초 작업을 하다가 이제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이제 그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용현 사단장이 이거를 오이로운 죽음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건 헌병대장이 진술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훈공보참모와 101연대장 이상훈 대령과의 통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의로운 죽음으로 매스컴에 보도도 됐어요. 훈병을 구하다가 병장이 실종됐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어려운 행위잖아요. 그래서 군을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상급부대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군단 이제 오부 합동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수초. 그러니까 쉬고 있다가 이제 병장이 쉬는 시간에 이제 한강에 들어간 거야. 그 어망에 있는 물고기를 뭐 놓아주려고 나갔던가 하여튼 그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다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다 밝혀지니까 그 당시 사단장은 그렇게 의로운 죽음으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전가를 101연대장하고 헌병대장하고 뭐 이런 정훈공보참모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징계 먹고 뭐 감봉 2개월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징계를 다 하고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상훈 그 당시 101연대장이 6년 후에 이거를 고충 처리, 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고충 처리를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그 당시 김용현 씨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본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성장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성장군 진급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6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아까 전에 고충을 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김용현 그 당시 중장은 이러이러한 그런 이 의로운 죽음으로 위장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사성장군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충성심의 발로, 정의감의 발로 해서 그냥 쉬는 조사를 좀 해달라. 예,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 그 민원을 어처구니 없게도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버렸네요. 예, 국민권익위에서. 그 국방부 검찰단은 이거 보고 이거를 마치 고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김용현을 처벌하기 위한 고발 사건으로 이 사건을 위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결국 하루 김용현 씨를 조사를 하고 하루 조사하고 한 번 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김용희 씨가 이 101연대장 이상훈 이 전 대령을 무고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김용현 전 중장의 손을 들어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는 뭐 그 법리 오해나 이런 거 뭐 채정법칙 위반만 하지 뭐 이거 사건이 그게 진실이냐 뭐 거짓이냐는 따지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게 1년 6개월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죠. 왜냐면 사건이 발생하면 헌병대가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헌병대 수사과장도 나가고 헌병대장은 헌병대장한테 지시를 했고 정훈 공무참모한테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101연대장은 사단장의 의도가 의로운 죽음으로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지휘관도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병사들 죽었을 때 그렇게 감싸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적으로. 이제 그게 그러니까 김용현 씨가 그게 이제 그 출세지향적이고 좀 비열하다는 게 있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병사가 그 실종돼서 익사사고를 나중에 이제 그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진실대로 보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데 17사단이 육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아. 다른 사단은 1년 그 사고에 2배, 3배가 돼.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김용현 씨는 뭔가 자기가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계속 이제 중장도 되고 대장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의로운 죽음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이게 진짜라면 네. 전과가 한 번 있는 건데 최상병 사건 때도 김용현 씨가 뭐 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마 역할을 했겠죠. 그 당시 경호처장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오셨고 군에 대한 거의 전부를 경호처장한테 자문을 한다는 이야기가 화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최상병 사건도 김용현 씨가 중간에서 관여를 했다고 봐야죠.